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월요일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유한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오늘은 서울시 시의원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이요. 네. 그 세 가지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오늘 방송에서 평론가님 모시고서 문제점이 뭔지 지적사항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이 서울시가 시내의 교통체계 운영을 30년 동안 오직 한 업체하고만 수의 계약해왔다. 이런 주장을 서울시 의원이 얘기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서울시의 박진형 의원이 서울시가 시내 교통체계 운영을 30년 동안 한 업체와 감사 없이 수의 계약을 해왔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 교통체계 운영에 대해서 분석을 했거든요. 용역을 강남과 강북으로 이렇게 나눠서 강북권 신호운영은 수의계획에 의거해서 경찰청 산하에 있는 이 도로교통공단이 현재 수행 중이고, 그리고 강남권의 신호운영 이걸 지적했거든요. 민간 기업이 운영 중인데 지난해 이 시의 신호운영 예산이 총 31억 9,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강북권, 그러니까 도로교통공단은 17억 3,400만 원, 그리고 강남권은 이제 민간업체 14억 5,700만 원인데, 자, 합치니까 3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혈세인데, 특히 그 강남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특정 업체와의 수의 계약, 그리고 민간업체 입찰자, 다른 회사에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역의 중간 보고나 최종 보고가 없이 지금까지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시내 교통체계 운영을 30년간 한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한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그에 대한 우려되는 바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번 주장의 요지도 좀 살펴주실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금까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는 민간업체도 잘 운영을 잘 해왔고 도로교통공단도 운영을 잘 해왔는데, 그래요? 문제는 박진영 의원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화성시 등 다수의 지자체는 민간업체가 신호 운영을 수행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그 경쟁 입찰을 통해 가지고 고루 이렇게 그 기회를 준다든지, 이렇게 수의 계약으로 이렇게 계약으로 가져가서 도덕적인 해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기능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큰 문제는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일방적으로 한 업체만 지금까지 30년 동안 맡아온 것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물론 현재 교통체계가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경쟁 입찰을 통한다 그러면은 더 좋은, 더 훌륭한, 더 발전된 교통체계를 서울 시민들이 수혜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박진영 의원이 이야기한 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왜 충분히 경쟁 입찰을 통해서 단가를 낮춘다든지 양질의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딱 한 업체만 찍어서 30년 동안 이렇게 주냐, 이건 안 된다. 즉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이제 교통신호 업체를 선정해온 기간이 사실은 30년 전부터가 아니라 그 업체를 포함한 이전에 있었지만은 2007년부터 된 것이다. 오해하지 마시고, 강북권은 현재 도로교통공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강남권에서 민간 입찰 방식을 도입한 것은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이 강남권에 있는 서울시 교통량이 많아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인 업체에게만 이 신호 업무를 맡길 수 있는 특징 때문이다. 그 업체가 이뻐서 준 게 아니라 규모가 좀 있고, 강남권이 워낙 대한민국의 가장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그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현재의 다른 그 민간 업체는 강남권에서 수의 계약으로 하고 있는 업체보다 다 규모도 작고, 뭐 전문성도 적고, 뭐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상당히 미약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시작된 게 2007년, 이게 서울시의 의견을 따라서도 2007년이거든요. 벌써 한참 지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방적인 수의계약, 그때 부족했다 하더라도 일방적인 수의계약을 지금까지 끌고 오는 것은 잘못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약간 좀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그 그런 걸 오해, 지적하는- 예, 그 오해의 소지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내놨냐면은 네. 전면적인 경쟁 입찰로 신흥 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 기업이 다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간 30억 원, 물론 이제 강남권에는 14억 어느 정도의 그 비용이 들어가지만 네. 네.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우리 서울 시민들 강남에서 운영되는 교통체계인데 중요한 상황인데 이거에 중간 보고에도 필요하고 안 했다는 거니까 최종 보고에도 개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서울시는 민간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강남권의 경우 2개 내지 4개의 업체만 공개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이 상황이 업체 환경이 성숙되면 차후 순차적으로 전면 개방할, 그러니까 입찰에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군요. 뭐 어쨌든 교통량이 많은 강남권의 특징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기되고 있는 이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서울시가 시 조례를 어기고 일부 공영 주차장을 불법 운영하고 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예.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영 주차장이 있으면 참 편리하거든요. 네. 집 부근에 그 공영 주차장이 있으면요. 일단 주차비가 좀 그렇죠. 저렴하겠죠. 주차비 저렴하고요. 공영 주차장은 굉장히 널찍널찍하고 좋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그 서울시에는 전체 다 142개의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주차장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운영을 한다. 즉 서울시의회 이창섭 의원이 이번에 지적을 한 상황입니다. 네. 당연히 공영 주차장 위탁 운영 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거를 지키지 않은 곳이 16곳이나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 조례에 따라서 네. 서울시는 공영 주차장을 서울시설관리공단이나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되는 민간업체, 주민자율조직이나 상인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는 있습니다. 그것이 142개 중에 그래서 현재 민간업체는 81개 그리고 서울시설관리공단에는 61개의 위탁소를 하고 있는 걸 나타났는데 네.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까 각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에는 13개의 소를 위탁하고 그리고 이제 세계선 주민자율조직이나 시장 상인 등의 위법적으로 그러니까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을 밝혀냈다라는 것이죠. 그 위법적이라는 것은 서울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거치지 않았다.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예,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거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쳐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자격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처음부터 다시 따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의뢰 해왔던 대로 지자체에서 각 구청에서 했던 것대로 그냥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동안에 서울시 의회도 어떻게 보면 좀 직무유기라는 거죠. 직무유기까지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예, 됐군요.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 주차 공간 문제는 뭐 서울 시민들 예. 고민이고 그래서 서울시의 고민도 상당히 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뭔가 좀 투명한 관리 부분들도 요구되겠습니다. 이런 예. 소리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서울시 행정은 정말 원칙과 그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위탁 업무 타당성을 여기에 이 조직에 민간 자율 조직이라도 주어야 하는가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이걸 어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 3월 통해서 밝혀진 위법적 행정 절차니까 고쳐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계속해서 감사를 조금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렇게 공영주차장 불법 운영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의원들이 내놓은 지적들의 내용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에 대한 논란인데 교체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왜 그런 건가요? 예, 이게 사실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굉장히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광화문 광장에 칼을 들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칼집을 오른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칼을 빼들 때 왼손으로 이렇게 탁 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왼손잡이라는 소리예요. 네. 이순신 장군이 왼손잡이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예, 오른손잡이거든요. 이게 뭐냐? 그리고 이제 옷을 보면요. 네. 복장이 네. 각기 이게 우리나라 복장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중국식 갑옷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식 칼을 들고 중국식 갑옷을 입고 있는 굉장히 어색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아주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순신 동상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세운 거죠? 예. 68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서울시의회 문상모 의원의 지적입니다. 네. 지난 11월 2일 날 국회에서요. 일본풍과 중국풍 논란에 시달리는 의사당 내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장의 석상을 교체했거든요. 아, 국회의사당에 있는 예. 것을. 그런데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장군도 네. 새롭게 이게 지금 바꿔야 되지 않냐 이 의견을 낸 것이죠. 네. 이 문상모 의원은 5년 전부터 이 의견을 냈습니다. 예, 달라진 것이 없고 네. 거론조차 안 됐는데 사실은 이것은 1979년도에 그때의 문화공보부의 철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철거 허가를 하지 않은 것이죠. 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철거 허가를 받았는데 철거를 안 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예, 그 뒤에 부분이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 뭐냐면은 사실 그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예. 이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 네. 다른 데는 뭐 세종대왕, 다른 데는 김유신, 뭐 이렇게 16군데에다가 동상을 세워서 똑같은 이런 비슷한 동상을 세웠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 특히 광화문 광장에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할 만한 인물을 세워라 해서 이순신 장군을 세운 겁니다. 아,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고치려고 했었거든요. 네. 했는데 그때 마침 79년도에 그 대통령 시해 사건 11.6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 이후에 흐지부지하게 된 거죠. 그 일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동상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일본 칼을 차고 있었으니까요. 말입니다. 좀 어불성설이네요. 말이 안 되죠. 어떤 부분들이 이게 문제가 자, 실제로 이게 그 네. 이순신 장군의 그 얼굴이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우리 알 수 없지만 지금 정해놓은 게 국가 표준 영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 표준 영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세종대왕의 국가 표준 영정이 있고 이순신 장군의 표준 영정이 그렇겠죠. 있고 그 얼굴에 따라서 지폐가 도안이 되는 것이고요. 네. 옛날에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을 때 500원. 500원짜리 지폐 예, 저 기억하거든요. 아주 옛날이네요. 기억하세요? 저는 본 적이 예. 없는 것 같네요. 500원짜리 지폐 있었을 때 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있었거든요. 그 얼굴이랑 지금 광화문 광장에 서 있는 얼굴이랑 다릅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광화문 광장에 서 있는 이순신 장군의 얼굴은요. 예. 그거를 조각한 김세중 씨 얼굴하고 똑 닮았습니다. 제가 비교한 걸 봤거든요. 그래서 말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동상의 갑옷은요. 네. 중국 갑옷은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감싸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도포처럼 두루마기처럼 둘루도록 돼 있는데 네. 중국 갑옷처럼 이렇게 어깨 이렇게 나와가지고 감싸는 형태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칼도요. 네. 이순신 장군의 칼은 보물 326호로 지정되어 있는 충무군 장검인데 지금 이순신 장군이 광화문 동상에 있는 칼은 네. 그 칼이 장검이 아니라 일본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궁을 해보니까 김세중 조각가가 일본도를 본떠 만들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동상 앞에 북이 있습니다. 북. 기억이 안 나실 텐데 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전투를 독려하는 독전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전고는 장군이 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장군이 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병사가 그 독전고를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 현재 동네 북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전투를 그린 노량 해전도 해전도에도 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워져 있죠. 광화문 광장에 있는 것은요. 그리고 동상을 떠받친 좌대도 일본 해군 발상 기념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짝퉁으로 베껴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조각가 김세중 씨가 고백을 한 것이고요. 어쨌든 이 작품이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슷한 부분, 외선도 똑같이 거북선만 갖다 놨지 외선 있는 자리에 그대로였고 그래서 그때 이미 79년도에 교체해라! 라고 얘기했던 건데 시대 격변에 따라서 흐지부지 된 겁니다. 지금 최유한 평론가 말씀 들으니까 네. 저희 광화문 뭐 수시로 지나다니잖아요. 예. 참 무심코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칼을 왜 오른쪽이 쳤을까? 이런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과 그 중에 맞지 않는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동상에 서 있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 논란이 최근 들어서 나온 논란이 아니고요. 그동안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고 그렇다면 이 광화문 이순신 동상에 대한 논란 언제부터가 시점이었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볼 그러니까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이게 이제
1968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되게 오래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땐 덕수궁엔 세종대왕, 시청 앞에서는 김유신 등 15명의 역사적인 동상이 서 있었는데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지금 광화문에 있는 동상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일 국교 정상화 3년째인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일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인물의 동상을 광화문에 닌자 세워라. 세우시라고 뭐 네. 이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이후에 1977년대 조사 워낙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조사를 많이 요구했고요. 네. 전모가 1977년도에 드러난 겁니다. 그때 조각가 서울대 교수였는데 김세중 씨가 사실은 이러이러하다 일본도를 따서 했다 중국식 갑옷이다 다 고백을 해서 네. 이게 안 되겠다 이건 교체해야겠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게 역사적 사건에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그 몇 년 전입니까? 1977년이면. 그러니까 77년도에 전모가 나타난 거죠. 글쎄요, 몇 년 전입니까? 거의 40년 가까이 그렇죠. 네. 지금 그렇죠. 38년, 39년 네네. 되는 건데. 40년 가까이 지금 그 문제가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철거하지 않고 있다. 교체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근데 이건 아직까지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안 나와 있어요. 아, 공식적인 입장이 안 나와 있는데요. 네. 문상모 의원이 그래도 상당히 올바로 지적한 거네요. 5년 전부터 계속 지적을 해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죠. 여론화해서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어쨌든 이제 만약에 시민들의 혈세들을 보존하는 목적으로 철거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진짜 정통성 있는 그 동상이 대한민국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상징역이 서 있는데 네. 이거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이야기인데요.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교체 작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 보입니다. 이렇게 이순신 동상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해군사관학교에 만들어진 이순신 동상도 또 생각이 났는데 좀 특이한 게 칼이 아니고 활을 든 모습이라 그래서 화제를 모은 예. 적이 있죠. 그래요? 이게 이제 그 4.97m의 청동 주물로 제작이 되어서 임진왜란 당시 조선 장군들이 흔히들 입었던 두정갑, 그 두정갑이 바로 조선 장군들이 입었던 갑옷이죠. 그건 제대로 된 예, 갑옷이네요. 그거 착용하고 네. 허리에는 실전용 환덕 이렇게 찼다라고 하고요. 네. 또 조선의 대표 병기 활을 왼손에 들고 등에는 편전, 그러니까 그 화살통이죠. 네. 장전이 들어있는 동계를 맺고 뭐 그 오른손엔 등채, 지휘봉이죠. 이거를 들고 있는 모습이 해군사관학교에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활을 든 이 충무공의 동상은 처음이라고 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또 얼굴 모습도 네. 아까 국가 표준 영정 표준에 맞춰가지고 표준 영정에 기초해서 유성룡의 징비록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온화한 선비의 얼굴을 가깝게 재현했고요. 그래서 이제 상징성보다는 철저한 역사 고증을 거쳤다라는 사실적으로 재현했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군사관학교에는 그 역사적 사실과 고증에 입각한 예. 그런 동상이 세워져 있고 또 얼마 전 국회에서는 하여튼 그 논란이 있었던 이순신 장군 동상을 새로 설치했고요. 예. 자, 이제는 광화문 이순신 동상 차례네요. 예. 어떻게 해법이 뭡니까? 이 동상 문화는요, 네. 19세기 말에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수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일본풍이 된 거고, 김세중 교수가 잘못했다기보다, 네. 그때까지 동상을 만드는 교육은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교육을 이렇게 받아왔고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겁니다. 친일의 그럼 저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친일의 잔재라고 예, 그러는데. 예. 20세기 후반부터 서구에서는 영웅적인 위인의 동상 건립이 유행이었습니다. 서구에서는요. 네. 그게 일본으로 전달됐고 일본 우리한테 전달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분위기, 트렌드라는 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도서관이나 강당 등 대형 공공시설에는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인 예를 들어서 이순신 도서관, 세종문화회관 뭐 이런 것처럼요. 세종문화회관 이런 것처럼 이름을 붙이거나 인물상이 배제된 굉장히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기념조형물을 만드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동상이 철거해야 한다라는 이 문상모 의원의 주장에는 제가 적극 동의하는데요. 교체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철거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교체라는- 문상모 의원은 교체하라는 거죠? 예, 교체든 철거든 거기 논의를 붙이자고 이야기하는 거고 네. 마찬가지로 저는 예술적 교양 방식이나 작가 선정 등 충분한 우리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해야 네. 된다. 제 생각에는 이 공공성과 공익성 이순신 장군으로 해야 됩니까? 그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와 서울시민 상징할 수 있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대안을 내오고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만드는 것이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 광화문 사거리에 예.
그 과거에 일본이 침략했을 때 그 침략을 막아낸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딱 서 있으면은 예. 뭔가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전체 트렌드가 네. 그렇게 영웅적인 영웅의 동상에 서 있는 것보다 차라리 칼레이 시민처럼 그 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내어놨던 시민들을 쫙 동상을 세웠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서울시와 시민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어떠냐? 더 현재의 트렌드에 맞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국가주의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교체하려고 그러면은 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어떻게 교체할 것이냐. 뭐 그런 방법을 정해보자. 뭐 그런 말씀 같네요. 네, 이렇게 이순신 동상 논란까지 저희가 오늘 서울시 의원들이 내놓은 지적 내용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미 수면 위로 올라온 문제점인 만큼 좀 조속한 해법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최호한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